Now you are listening to the live YTN radio news 여러분께서는 show, 지금 Issue and 고품격 People. 시사 프로그램 You can also 이슈 앤 enjoy our 픽트를 content 듣고 on our 계십니다. YouTube channel. 유튜브 보이는 Stay 라디오에서는 tuned. 채팅으로 의견 나누실 수 있습니다. FM 94.5MHz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이슈앤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편이고요. 시사와 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인데 바로 메타버스 이야기입니다. 세대에 따라서 사이버라는 말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가상현실 뭐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한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 10대들은 메타버스가 대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잘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 분야 전문가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상균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네, 저희가 메타버스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또 아주 옛날 방식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방금 전에 줌 연결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 음성이 잘 안 들려서 조금 전화로 바꿨는데 그 줌 연결할 때 배경 화면이 혹시 메타버스로 구현하신 건가요? 예, 메타버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화면인데 네. 재미삼아 제가 뒤에 붙여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같이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충분히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저도 앞서 일단 연결되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까지의 인터넷에서 벌어졌던 홈페이지나 뭐 이런 서비스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건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세계처럼 인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메타버스 정확히 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하나가 물질적인 현실 세계가 있고 하나가 비물질적인 가상 현실 세계가 있어서 네. 둘 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현실 세계가 우리한테 열리고 있고 그게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현실 세계. 물론 뭐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렇죠. 뭐 스마트폰이나 VR 장비나 또 증강현실 안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세계다라고 설명하신 게 가장 명확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마케팅에서도 그렇고 다들 메타버스에 뛰어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메타버스가 개인들이 봤을 때는 뭐 NFT 아트 정도를 하거나 게임하는 세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뭐 자동차 기업이나 그다음에 방송이나 식음료 기업, 뭐 유통이나 제조 등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이걸 갖고 사업을 할 게 아니더라도 네.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이나 우리 아들의 미래 진로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보통 아이들은 뭐 로블록스라고 하죠. 뭐 다양한 그런 게임들 또 제페토 이런 것들만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또 하나의 현실이다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서 돈 벌고 그냥 생활이 되는 건가요? 실제 국내외에도 그런 회사들이 등장을 하긴 시작했습니다. 국내외에 뭐 외국에 있는 부동산도 그렇고 네. 국내에 있는 부동산 회사 중에도 실물 부동산을 구하는 회사들인데 네. 이 회사가 자기네 사무실을 다 없애버리고 메타버스에서만 근무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일하는 많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워캉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메타버스 회사에 출근한다. 내 몸은 다른 곳에 있지만 그런 것도 좀 특이합니다. 교수님은 계속 메타버스만 전공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건 전공 자체가 아직까지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뭐 로봇이나 산업공학이나 인지과학이나 교육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아유, 뭐 정말 분야가 그냥 흔히 우리가 아는 컴퓨터공학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책을 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냈는데 일단은 IT의 빅 기업들부터 전부 다 지금 메타버스로 가고 있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나왔고 현재 15년 됐잖아요. 네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전 세계에 우리 삶이나 산업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애플도 그렇고 또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많은 앱을 판매했던 구글도 그렇고 네. 또는 뭐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 바꿨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 스마트폰 다음에 바라고 있는 게 하나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플랫폼이나 메타버스 장비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예 뭐 이제 좀 업종을 바꾸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걸 보면 사람이 직접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서 본인의 어떤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게임 같은 것들도 등장하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증강현실일 수도 있고 가상현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VR이냐 AR이냐 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어느 쪽으로 더 정교화된다고 예측하면 될까요? 증강현실을 안경 형태로 쓰는 형태가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이 퍼질 것 같고요. 네.
VR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좋아져도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불편함의 한계성은 존재해서 네. 좀 보조적인 장비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뭐 국내외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증강현실이라는 게 훨씬 더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뭐 앞서도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메타버스 회사로 출근한다. 메타버스에 구현된 회사로 출근된다. 직장인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예. 사람 앞에 세워놓고 막 혼내고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얘기입니까? 뭐 우리가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네.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점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조직의 업무가 개인적인 기능이 있고 이제 그 업무적인 기능이 있는데 네. 우리가 업무적인 기능 플러스 이제 경영권이나 한국에서는 개인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게 회의만 해더라도 네. 메타버스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 끝났다면 다 같이 버튼 누르고 나가버리거든요. 네. 근데 직장에서 회의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팀장이 부르는 김대리 일로 와봐. 그렇죠. 지난번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때 약간 혼나거나 네. 뭐 좋게 얘기하면 조언 듣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작은 대화가 사실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작은 대화가 네. 직장인들한테 스트레스도 굉장히 커졌던 건데 네. 그런 작은 대화에서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점들은 많이 걷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례로 뭐 예. 신입사원들 모아놓고 뭐 2박 3일 동안 뭐 산행시키거나 뭐 야간 훈련시키고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못하고 있는데 네. 젊은 층들은 뭐 동기 간의 그 끈끈한 관계를 그리워하면서도 이런 거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도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게 회의가 끝나거나 또 길게 이어지는 뒷말씀을 안 듣고 칼 탈출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소비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지금은 모바일 커머스 같은 것들로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타버스에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미 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네. 상당히 소통을 하면서 네네. 유통하는 방식들이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메타버스가 되게 되면 실제 증강현실로 백화점이나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띄워서 네. 앞에 그 매대가 펼쳐진 것처럼 물건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냥 눈으로 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백화점 실제 간 것처럼 할 수 있다 이 얘기군요. 예, 네. 예. 그게 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VR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VR보다는 AR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앱 같은 걸로 뭐 마트에서 물건 주문할 때도 보게 되면 내가 구매하는 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 관심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게 마트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좀 일부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 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소비할 때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마트나 네. 백화점 실제로 가면 옆 사람이 사는 게 보이죠. 그런 것들까지 구현할 수 있다. 저도 좀 네. 가서 실제로 입어보고 사자 뭐 이런 주의여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AI가 인공지능 또 네.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이 신기술들이 네. 좀 늘 디스토피아를 우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예. 기계가 완벽해 보이지만 기계가 이상해지면 그 인간이 뭐 이를테면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우려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문학에서 만들어 놓은 뭐 소설이나 SF 영화에 그리는 미래는 다 디스토피아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SF 영화 치고 밝은 미래를 보여줬던 건 거의 없거든요. 밝으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요. 예, 재미가 재미가 없으니까. 네. 예, 무슨 사실 그걸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 네. 거기서 볼 수 있는 디스토피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거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저런 문제 생길 수가 있겠구나.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우리 사회적으로는 그런 거 네. 충분히 저는 통제할 수 있다라고 좀 믿는 쪽입니다. 네.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네. 네네. 자, 뭐 저도 어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네. 초등학생들이 코로나인데 친구들끼리 메타버스, 로블록스 어떤 특정 네. 게임에 서로 연결해서 막 노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도 네. 메타버스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 네. 좀 짧게 조언 한 10초, 20초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소셜미디어를 좀 더 재밌게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네. 만약에 70대, 80대 내 얼굴이 아니라 20대 초반의 아이처럼 아바타로 아이콘 하나 만들어서 소셜미디어 하나 계속 파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겠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희대 김상균 교수였습니다.